지금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에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좀 꼼꼼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대표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SNS에 사실상 부결을 촉구하는 이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자신의 발언을 뒤집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지난 6월 이 대표가 했던 발언, 또 어제 메시지에 대한 이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지난 6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호기롭게 외치던 그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 정치인이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은 더 이상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자, 직접 보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요, 병원에서 입원 중인 상황에서 SNS에 이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은 이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실상 부결을 호소를 했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했던 이 대표가 직접 나서서 자신의 체포한 부결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먼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정사상 말이죠. 이 당대표가 네. 자신이 이끄는 당을 이렇게 힘든 지경까지 몰고 갔던 적이 과연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개인의 철저한 그 개인적인 비리와 부패 혐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가지고 정치 쟁점화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그 당을 분열시키고 있죠, 사실상.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도 심각하지만 네. 당을 사실상 지금 분열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어제 그러니까 체포 동의안 부결을 강하게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의 압박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네네. 자신이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에서라도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당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을 예. 줄 세우게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 또 제일 심각한 것은 얼마 전까지 그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당대표 연설에서 호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게 지금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예. 이것을 완전히 그냥 180도 바꿔가지고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한 신뢰 완전히 지금 이제 무너지고 있는 거죠. 예. 이렇게 됐을 때 사실상 비명계 의원들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어제 그 당대표의 강한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 가결표에 가담하게 된다면 네네. 결국은 친명계 의원들이라든지 아니면 강성 지지층 개딸들이죠. 네. 이런 사람들이 그 가결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들을 색출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분열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개혁을 여태까지 추진해 왔다는 것은 완전히 완벽한 위장 쇼였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어제 내면 이 SNS 메시지의 배경, 또 의미, 이런 걸 좀 하나하나 좀 짚어주셨는데요. 이 여당에서는 이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이런 반발이 나왔는데, 아까 보셨습니다만 3개월 전에 스스로 했던 이 불체포 특권 포기 발언을 번복을 했고, 그 전에 대선 공약에서도요, 불체포 특권 폐지 이거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본인이 여러 번 했던 거를 뒤집으니까 오히려 이제 역풍을 맞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얘기는 대선 때부터 그렇게 나왔었고요. 얘기를 했었죠. 이제 국민들 앞에 정말 공식화했던 게 지난 6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당대표가 얘기를 했고, 당의 혁신위도 1호 공약으로 그를 내세웠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 31명이 불체포 특권 폐지에 동의한다, 예. 이런 것들을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나 국힘을 포함해서 이제 이제는 국회가 불체포 특권을 과거의 유산이니까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상당히 또 공감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표결 하루 앞두고 예. 이런 여론의 부담을
충분히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는 아 정말 내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싶지만 검찰의 지금 행태가 너무 무도하다. 특히 비회기 중에 청구를 해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기국회 이 기간에 이렇게 체포 동의안을 넘기는 것 자체가 검찰이 정치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강한 반발의 의사를 예. 이제 어제 그렇게 표출한 것 같은데요. 네네. 과연 이제 불체포 특권의 이런 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선언을 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이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입장이 또 보여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르게 여쭤볼게요. 자, 검찰의 무도하고 공작 수사다라는 것이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라면 당당히 재판부에 가서 설명하고 소명 받아서 날개를 본인이 달고 나오면 훨씬 더 상황은 편해지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까지 호소를 하면서까지 불체포 특권을 가결시켜달라고 부결해달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얘기할 때 검찰이 당당하게 나가서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예. 어제 또 이재명 대표 얘기는 그런 거죠. 검찰이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민주당에 대해서는 가결일 때, 부결일 때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에 유리하게 끌고 가고 있다. 예. 가결이면 민주당의 분열을 일으킬 것이고 또 부결이면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다라는 이미지를 국민들한테 준다. 예.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검찰이 만들어 놓은 그 프레임에 그거에 끌려가지 않겠다. 예. 그런 이제 강한 의지가 표출이 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서 이 당내에서 부결 여론이 지금 커지던 상황이었는데 예상 밖으로 이 대표가 직접 사실상 부결을 호소를 했잖아요. 오늘 포결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가 단식을 지금 여러 날 해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 대표가 노린 게 그거죠. 굉장히 단식을 하고 있는 당 대표에 대해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인정머리가 없나 말이죠. 그런 것을 노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소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 총선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예. 민주당이 얼마 전까지 내걸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네네. 당대표가 명명백백하게 국민들에게 밝힌 예. 그 약속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가결을 시키자니 너무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고 또 부결을 시키자니 이것은 또 굉장히 또 위축이 되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천을 앞둔 상태에서 예. 그 강성 지지층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이것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을 지금 분열시키고 있다. 본인이 이제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가지고 감옥에 안 가고 잠시 살 수는 있지만은 네네. 민주당을 완전히 죽이는 일이죠. 예, 그래서 역대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독한 당대표가 있었나 말이죠. 이런 예.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만약에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은 민주당은 개혁으로부터는 정말 멀어지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아마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지가 더 떨어지지 않겠나, 신뢰가 떨어지지 않겠나 예.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가결이 되면 네네. 살아날 수가 있죠. 민주당은 네. 비대위 체제로 가든 어떻게 되든 이제 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계기, 모멘텀이 생기는데 예. 부결되는 것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민주당 스스로는 정치적인 무덤 쪽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사느냐, 이재명 대표가 사느냐, 이 부분에 갈려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거 한번 여쭤볼게요. 비명계에서는요 이렇게 그 부결을 호소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 가결해달라, 나 재판부 가서 하겠다라고 할 것이라는 그 희망. 그런 것들을 할 것이다, 원칙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많았었던 것 같아요. 많지는 않았지 모르겠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비명계 입장에서는 좀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의견을 밝힌 의원님들이 있지만 예. 뭐 어쨌든 그러면 당당하다면 차라리 법원 앞에서 예. 명확하게 이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요.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지난번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서명한 31명 중에 어느 정도가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예. 불체포 특권이
없어지는 건 필요한데 이 표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또 단식을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것과 또 별개로 너무 윤석열 정부의 그 정말 이 국정 운영이 거의 국민들을 뭐 정말 등을 돌리게 할 정도였고 특히 여러 가지 너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장관 후보자 임명이랄지 대법원장 임명이랄지 예.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또 국민 여론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부담스러운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가결은 아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아마 막판까지도 의원들이 고심을 하지 않을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이 친명계에서는요. 지금 표결을 앞두고 부결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원내에서는 가결표를 색출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요. 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직접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대표를 지키지 못할 망정 뒤통수에 돌멩이를 던지고 등에 칼을 꽂아서야 되겠습니까? 야당 파괴 공작으로 흉기를 들이대면 똘똘 뭉쳐 싸우는 길 말고 달리 무슨 선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만 이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 색출해서 정치적 생명을 끝내야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 강성 지지층들 부결을 약속한 의원들 답장은 또 온라인에 올리면서 압박에 나서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은 뭐 의원 해보셔서 알지만 압박 상당한 거라고 봐야죠.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가 아닙니다. 예. 더더군다나 뭐 끝까지 색출해서 정치적인 생명을 끊겠다? 네. 이런 막말이 어디 있죠?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예.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얼마나 좀 무거운 자리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 대표인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 보십시오. 부결표 던지겠다고 인증샷 찍어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거 보고 정말 한심하다.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국익을 위해서 임무를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지 말이죠. 예. 그리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인증샷까지 이렇게 돌린다는 것은 완전히 정말 무슨 뭐 공산당 뭐 색출하듯이 말이죠. 색출하겠다고 직접 의원들이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저는 사실 이재명 당대표의 이런 무리한 단식과 명분 없는 단식과 더더군다나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하는 약속 번복과 예. 이런 걸 통해서 민주당이 저는 갈 때까지 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래도 살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한다면은 예. 약속한 대로 사실 가결시키는 게 맞아요. 그게 인정 머리 없이 보일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일단 이재명 당대표의 단식 자체가 명분이 없었어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명분을 지금 막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하겠다고 지금 당론을 지금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가 민주당에는 너무나 큰 장애물이 지금 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고요. 무기명으로 투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가결표 던진 의원들 명단이 실제로 만들어진다면 이 사실상 내년 총선 살생부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안에 이제 언제부턴가 친명 비명이라는 단어가 나와 버렸고요. 예. 지난 2월에 체포 동의안 때도 계속 무슨 명단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이제 돌았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열성 지지자들이 문자 폭탄도 보내고 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 왔고요. 네네. 현재까지도 계속 그 당의 어떤 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2차 체포 동의안을 계기로 해서 그런 압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요. 네. 저는 당원들이 의사 표현을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의견을 표현할 예, 수 있는 자유주의 그래야죠. 사회니까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나치면 마치 열성 당원들이 내가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내가 뽑았어. 내가 당대표를 만들었어. 내가 만들었으니 당신들은 내 뜻대로 하시오. 뭐 이런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하나의 그냥 당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의사표현 그 정도 머물러야 되는데 마치 개인의 어떤 결정까지 자유의지까지 좌지우지하는 예.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는 최고위원들도 물론 부결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건 좋지만 네. 가결표를 던지는 것이 저렇게 단식을 하면서까지 앞장서서 싸우는 당대표한테 등에 칼을 꽂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자꾸 강성 지지자들에게 가결은 이것이고 부결은 이것이다라고 네. 하면서 당내 의원들을 상당히 편 가르고 압박하는 저런 식의 발언도 저는 민주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그 투표가 있으니까 이 상황을 저희가 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죠. 민주당에서 29표 정도 이탈표가 나온다면 이 대표 체포안 가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키를 쥐고 있는 것 비명계이겠죠.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결을 던진 사람 의원들은 아마도 대부분 가결을 또 한번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0표의 기권 무효표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표 정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투표 결과가 부결이 됐어요. 그러면은 뭐 방탄정당이라고 또 엄청나게 흔들어 댈 테고, 그리고 국민들 보기에도 좀 뭐 민주당이 늘 해왔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 1차 표결 때는요, 가결표가 이제 30표 넘게 나온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고 이런 상황에서 1차에서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다시 가결을 선택할 가능성, 이게 지금 크게 거론이 되고 있죠. 이 대표가 어제 이제 노골적으로 부결을 요구하다시피 한 이 상황, 오히려 비명계를 자극해서 가결표가 늘어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빈정상한다 이런 이야기도 일부 들리기는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표결 정도로만 봤을 때는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러니까 한 30표 이상이 이제 이탈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보다 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네. 아무래도 당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이 국면에서 예. 그 이탈하기가 그렇게 쉽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난번보다도 지금 이제 친명계 의원들이라든지 예. 강성 지지층들의 압박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그렇죠. 당대표의 단식이라고 하는 이 상황 때문에 예. 이런 상황에서 그렇게 양심 있는 의원들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겠는가 말이죠. 네. 이게 정말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예. 뭐 체포동의안 부결은 뭐 당론은 아닙니다마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비명계 의원들이 소가리를 할지언정 네네. 정말 양심을 걸고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질 것인가 저는 그거 쉽지 않다고 봐요. 지난번보다 오히려 이탈표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은 더 어려운 길로 이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이제 김영 의원께서는 부결에 무게를 두고 계신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표결에서 또 주목되는 부분이 있죠. 이 한동훈 장관 국회에 나와서 구속 필요성을 설명을 했습니다. 할 텐데요. 표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민주당 좀 불편해했었잖아요. 저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습니다. 보여집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직접 나와서 신상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네.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일방적인 이제 주장 설명이 있을 건데 지난번에도 그 노웅래 의원 체포 동의안 때도 그 범죄의 중대성을 본인은 설명한다고 했지만 예. 굉장히 자세하게 뭐 돈봉투가 부스럭거리니 어쩌니 이런 표현들이 상당히 의원들을 자극했다 이런 또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아마 한동훈 장관이 어떤 방식으로 설명을 할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어제 뭐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구속영장 그 청구서에 보면 상당히 길게 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법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게 뭐 죄가 중하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 네. 상태에서 오늘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더 강하게 얘기를 할 때 과연 그러면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고민하는 의원들 입장에서 예. 이건 정말 검찰의 무도한 영장 청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2시에 시작을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